안녕하십니까.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TV입니다. 초기 구독자 여러분 용기 100배 격려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방문자 여러분도 환영합니다. 오늘 이 강의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재매각 낙찰가 최저가 3억 2,500 여기에 10% 3,200만 원을 또 보증금 몰수된 사건입니다. 이거 왜 몰수가 됐는지, 다가구 주택이 세를 주면서 월 수입이 발생이 되고 거주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회수가 많길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 같길래 이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잠깐 왜 제가 이 정통 사례 분석, 그 다음에 법률 전문성, 경매 노하우, 성실성, 상위 1% 자부심에 대한 설명을 잠깐이라도 하고자 합니다. 왜 법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지, 이 경매 특유한 법학 박사나 교과서 놓고 유치권, 법정신약권, 요건 따지고,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서 즉시항고, 매각 불허가 신청을 강의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보다 많습니다. 하지만은 저는 법률 전공하고 경매 직접 투자 경험, 신창명 공화리 539-1, 과수원, 상주 화국면 장암리 산 62-10 등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오랫동안 직접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게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영상 제작할 때 성실성, 이 권리 분석을 별거 아닌 것처럼, 왜? 자기가 잘 모르니까. 이 재경매 사건을, 이 아픈 어떤 사연을 왜 어디서 비롯됐는지 원인을 추적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. 수학문제 풀듯이, 기하, 대수, 어려운 수학문제 풀듯이 하나하나 원인을 따져갖고, 이래서 이 돈을 피눈물 나는 사연이 발생이 됐구나 포기하고, 더군다나 2명이나 착각하고, 이런 분들은 주위에 명망 있는 어떤 법조계 출신이라든지 라이센스가 여러 가지입니다. 이 경매 매수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, 법무사, 공인중개사 겸 매수 대리인, 대법원에서 정확 교육받고 의뢰인의 손해 발생에 대한 담보 제공을 별도로 2억이요 4억이 설정된 공인중개사 및 매수 대리인 3개 라이센스인데, 타 분야에서 명망이 있다 해서 이 경매 신청 사건 분석으로 들어오면은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, 민법, 주택임대차 보호법,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어떤 법률 관계에서 경매의 특유한 어떤 초점 좁혀진 그런 경매 직접 투자 경험이나 경매를 오래 다뤘다든지 하는 그런 경쟁력에 비해서는 일반적인 명망이 그걸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분석을 해드리면서 투자도 할만하고, 그 다음에 위험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? 이 몇 번 얘기 드리지만 91번 정경사 TV 영상 200개가 넘습니다. 이제 2주일 동안 일과 후 4시간 정도 시간 내서 공부를 하시든가, 아니면은 이런 치명적인 결과, 이거 처음에 입찰 보였을 때 상상했겠습니까? 두 분 다 3천만 원 내 돈 날라갈 거라는 거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. 본인 실력을 믿었다든지 누구한테 의뢰했는데 그 일반적인 명망을 믿고 신뢰를 믿고 맡겼는데, 경매에는 경매에 특유한 경험이나 경매에 특유한 전문식, 경매에 필요한 어떤 법률 리갈 마인드가 결여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돼갖고,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조합, 보증보험, 피해액이 한 대물변제, 대신 갚아주고 받은 돈이 한 3천억이 넘습니다. 대법원 판례까지 이름을 남기고 사라진 어떤 중개사 무수하게 많다고 봐야죠. 자,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. 자, 오늘 대상 물건은 다가구 주택입니다. 안산에 있는 9억 5천 떨어져 갖고 한번 유찰돼서 피해 발생시키고 이번에 2억 2,800이 진행됩니다. 이 가격에 사갖고 온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감정가 대비 24%입니다.
감정가가 약간 훅가시 증액된 그런 어떤 감정가 믿지 마세요 하는 얘기도 많은데 약간은 후하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9억 5천이 뭐 작게 잡아도 3분의 1 가격으로 이런 다가구 주택을 대지 면적 85평, 건평 165평 뭐 훌륭하죠. 자, 이 본건에 중복 사건이 있습니다. 그 두 개 사건이 있다는 건 중복 사건이 있다는 거는 시차 그러니까 동시에 신청하면은 병합 사건이 이렇게 남바가 붙게 돼 있고 지금은 중복 사건입니다. 그러니까 시일을 두고 두 건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. 경매 신청 사건이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68-10 소재지 재매각이기 때문에 특별 매각 이 화살표 있는 부분은 강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가볍게 넘기는 그런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권리 분석 1분 안에 할 수 있다 뭐 권리 분석 뭐 필요 없다 뭐 본인 자신도 실력 없는 사람들 얘기에 귀 잠깐 열리셨으면은 다시 정경사 TV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각심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얘기에 경계심을 갖고 어디서 지뢰를 밟아서 내 발목이 지뢰에 터져서 부상을 당할지 몸까지 뭐 수억 아마 이것도 몇천억 될 겁니다. 지금 법원에 남정원이 시킨 그 입찰 보증금이 경각심을 갖고 권리 분석하시기 바랍니다. 주요 사항은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 없습니다. 20% 거셔야 되고 이번에는 이 김모 씨 확정일자는 증여 확정일자 또 이모 씨 호수 확인 못했으나 203호 점유하고 그 임차 보증금 6,700이라고 하면 이거 본인 얘기가 아닙니다. 이런 얘기는 나중에 결과가 달라졌을 때 법원에다가 이 얘기를 믿고 나는 판단했습니다. 이 얘기가 무슨 부자연스럽죠. 신뢰할 수 없는 그 제3자 얘기 직접 확인을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증액된 보증금 확정일자는 확정일자가 이게 달해되는 거 이 증액된 보증금 이 두 번 후 증액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는 별개로 또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. 우선 변제권을 낙찰 5억 1,100 많이도 썼습니다. 3억 2,500이 최저가인데 2억 돈을 더 썼는데 얼마나 기대가 컸으면 이렇게 입찰을 보셨겠습니까? 이렇게 그 다가구 주택에 이 세입자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분류를 쫙 해서 여기 맞춰기준 권리가 뭡니까? 임차권 등기입니다. 임차권 등기에 의해서 강제경매.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맞춰기준 권리가 아니죠. 강제경매가 돈 받을 권리, 강제경매, 경매 개시결정 등기, 그 다음에 근저당권, 담보가 등기, 매매가 등기도 배당 신청을 하면은 맞춰기준 권리로 전환이 됩니다. 자, 여기 본건 강제경매가 2023년 4월 20일 이게 이제 맞춰기준 권리입니다. 전부 압수입니다. 보니까 이 10여 명이 전부 압수입니다. 압수하는데 화살표된 부분 이모씨 전입일자 2018년 9월 3일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이 아까 배당 신청 종기까지 체크한 겁니다. 배당 신청 종기가 2023년 7월 17일인데 7월 19일 20일 신청해갖고 엉뚱하게 7억에 샀는데 2억을 더 내야 되는 그 쉬운 얘기로 바가지가 될 수가 있죠. 해서 또 경매 입찰 보증금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부 대비한 겁니다. 이게 입찰 배당 신청 종기 전부 제대로 신청을 했습니다. 세 다섯 10사람은 이 두 사람은 제일 답답한 경우입니다. 이 입찰 보고자 할 때 전입일자만 딱 있습니다.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 신청 니들이 알아서 해. 참 깝깝하죠 이게.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. 자, 참고 삼아 자만심이나 경계 해제가 재경매 피 같은 내동 피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우선은 재경매 막을 수 있는 대가는 권리 분석은 매수 신청 대리인 아까 말씀드렸죠. 3개 라이센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겸 매수 대리인 권리 분석 50만 원 범위 냅니다. 여기 여러 건 해드리고 있습니다. 차라리 이것만 의뢰해도 뭐 여러 건 하면 뭐 20만 원이나 뭐 30만 원 되겠죠. 10몇만 원이나 면할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궁금하시거나
아예 그냥 그 정경사 TV 200개 영상으로 한 2주 정도 시간 내셔갖고 일가후 4시간씩 해갖고 한 2주, 넉넉히 잡으면 3주, 쇼츠 영상까지 200개니까 공부를 하시든가 해서 내가 완전 무장을 하든가 아니면은 완전 무장을 해도 좀 불안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그 문의하셔갖고 그 얼마 아닌 그런 전문가 조력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위치는 그 좋다고 그럴 수는 없네요. 지하철역 가깝거나 뭐 역세권이 있다든지 이렇게 단 공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시숲. 우리 좀 그 연령 있는 저 같은 세대 그 자녀가 뭐 학교 다니는 자녀가 없다든지 자주 또 뭐 출입할 일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전원주택인 그런 어떤 성질을 띤 그런 입지 여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현황조사서 이런 그 경우에는 항상 그 현황조사서 법원 직원이 경매개시 떨어진 다음에 일주일 내지 2주일 그 사이에 나가서 현지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여기에는 누가 점유 살고 있는지 등 파악한 그런 서류입니다. 이 채무자금 소유자는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지하 1층에 세세대 1층 2층 벌써 3계층입니다. 자 3층에 또 한 세대가 거주하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이거 제가 처음에 영상 보고 이미 나가신 분들은 못 건지는 겁니다. 이렇게 다 물건이니까 이렇게 또 살고 있었으니까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 한 주택 혜택을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3계층 이하가 요건인데 4계층에 주거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다. 층수 제한 초과입니다. 4계층 임대차 양도소득세 부과가 됩니다. 이 물건을 취득하시더라도 지하를 뭐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이나 뭐 어떤 그 간의 공업 그런 공간으로 임대를 놓으시든지 건축물 대장까지 변경을 하시고 1층 뭐 사무실이나 그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셔갖고 한 계층을 주거용으로 사용 안 하시는 걸로 변동을 하셔야 한가구 한 주택 나중에 팔고 나서 이 경매도 지금 경매 그 소유자 양도세 부과가 됩니다. 우리 입찰자도 이렇게 4계층에서 3계층 이하로 변경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세금 나오면 2, 3억입니다. 삼수하게 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아니겠지 하는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 그냥 넘어갔다가 가산세까지 무는 그런 경우 정경사TV 조회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기 바랍니다. 자, 물건명세서 여긴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. 아까 본 대로 두 사람 나머지 쭉 그 전입신고 일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 변제권이 발생되고 배당 요구 종기 아까 다 살펴봤습니다. 종기 이전에 배당 신청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서류입니다. 필수 서류입니다. 우리 저 경매 그 입찰 보시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현황조사서 물건명세서 전부 다 경매 물건명세서는 경매기일 일주일 전에 이해관계인 입찰 어떤 그 자료나 뭐 공고된 그 문서를 카피해 갖고 가시면은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. 현황조사서를 하나 더 실었습니다. 이거 전부 다 복잡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시라는 의미입니다. 아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이렇게 쭉 뽑아 갖고 일괄 해서 하는 소리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쓰셔 갖고 하든지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자, 문건 접수. 문건 접수에는 그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이 제출한 서류 기록이 남아 있고, 그리고 교부 청구, 이 교부권자 안산 지방자치단체라고 추정이 되죠. 안공공 교부 청구 이런 서류 내용이 국세나 지방세가 2023년 5월 6월 바뀌었는데 지방세 국세가 매각 결정이 그 법률 시행 이후부터 사건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도 모르고 2023년 뭐 5월 6월 바뀌었네 그런 어떤 맹탕 영상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. 제가 자부합니다. 그 정확하지 않은 거는
전달했다가 이 그래도 얼굴 공개하고 내가 이 경매에 대해서 좀 안다고 전문성 있다고 자부하니까 이런 영상까지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. 올린 그 영상은 다 신뢰할 만하지가 않더라.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최고가 매수인고인이 열람 신청만 했습니다. 이 3개 절차 경매에 참여해서 물건을 샀는데 이게 내가 생각한 물건이 아닙니다. 속이 팍 썩었네요. 그냥 뭐 요새 여름이니까 과일 많이 드시겠지만은 당도가 떨어진다든지 상했다든지 이런 어떤 그 하자가 있을 경우에 매각 불허가 신청, 매각 결정일 앞두고 인용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. 그러니까 경매 매수 신고인이 된 다음에 일주일 뒤에 정해지는 매각 결정일 이전에 기록 열람 50쪽에서 100쪽 경매 개시 결정부터 입찰 기일까지 쭉 기록된 서류를 보시고 그 안에 개인 어떤 그 세금 관계이기 때문에 그 물건 명세서도 공개가 안 됩니다. 이걸 다 보시고 합당한 사유를 찾아내면은 매각 불허가 신청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열람 신청하고 아무 모션이 없었습니다. 이건 누군가의 조언에 의해서 그랬는지 본인 판단인지 참 궁금합니다. 저희 정경사TV 영상 그 구독자 조회하러 오신 분들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도 많으십니다. 이 공인중개사가 그 외국인 렌트 전문으로 하는 거 한남동 하얏트 호텔 근처에 고등학교 동창이 하나 있었는데 관리도 해드립니다.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로 활용하시다가 수익 창출하고 해외 동포 여러분은 고국에 귀국하실 땐 직접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매수 그 대리까지 관리까지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어떤 절차를 3개 절차를 활용 못하고 그냥 항복. 야,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뭔가 답답합니다. 자, 낙찰가 분석을 해보고 입찰가 추천하는데 말씀드리지만 집합 주택 그 아파트나 뭐 다세대 매매 사례가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들쭉날쭉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래프 차트가 아닙니다. 그냥 그 안산시의 다가구 낙찰률 80%, 65%, 35%, 35%, 64% 아주 들쭉날쭉하죠. 보는 사이트가 여러 명이 구독을 하고 뭐 공공옥션 등 이 예상 낙찰가 이거 신뢰하지 말고요. 내가 이 낙찰가를 분석할 만큼 수준까지 오르기 전에는 입찰하러 가지 마십시오. 손해봅니다. 입찰 보증금 손해. 그 다음에는 덜 벌든지 더 벌든지 물건 바가지는 쓰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? 물건에 권리 분석에 하자가 없더라도. 자, 감정가 9억 5천입니다.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왜 내가 이 분석할 만한 능력이 생겨야 되는지.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, 그 임차인 보증금 합계를 전부 하니까 7억 4백입니다. 미상 2인, 미니멈 1억 정도 더 하니까 8억으로 추정됩니다. 그런데 이 건은 그러니까 항상 그 이 종점까지 와봐야 끝까지 가봐야 또 끝까지 가봐도 간 게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 서류 접수 내역까지 봐갖고 여기서 하자까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. 자, 얼마에 사든 전부 선순위 확정일자 뭐 말하기 좋은 얘기로 전부 전입자가 빠르고 맞서기 준 권리보다 전부 다 배당 신청까지 배당 중기 전에 했네. 돈 다 받아가는구나. 나하고는 연계될 게 없네.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입찰 보신 것 같습니다. 얼마에 사든 덜 받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만약 6억에 샀다. 그럼 감정가 보증금 추정액이 8억인데 6억에 샀다. 2억 모자라는 거는 전부 돈 뗄 임차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. 전부 선순위이기 때문에 배당 신청까지 했지만은 배당 종기 전에 선순위 임차인이 돈을 못 받으면 입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겁니다. 입찰자가 따로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. 풀어서 얘기하면은. 그러니까 6억에 샀다. 2억 못 받는 그 미상 임차인까지 합하면 2억을 더 줘서
얼마에 사든 만약에 더 떨어져 갖고 이번에 그 최저가 2억 2,800, 2억 3천에 샀다. 8억 빼기 2억 3천, 5억 7천. 인수가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8억입니다. 그럼 이 물건은 어떻게 되냐?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겠죠. 현재 준 깡통 전세 물건 맨 마지막에 왜 먼저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임차권 등기를 계속한 겁니다. 마지막에 돈 못 받는 임차인 한 총 12명인데 7번 내지 8번 이후에는 안 나가죠. 내놔봤자. 왜? 들어가면 또 이 경매 들어가면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. 비싸게 주고 사야. 비싸게 얼마 주고 사야 되냐? 8억에 사면은 피해가 없습니다. 근데 감정가 대비 8억에 사기에는 현재 다가구를 그렇게 뭐 감정가 대비 99, 81, 80%, 90%까지 주고 사기에는 아닌 경기지. 그런 경기가 아니죠.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야 소화된 물건입니다. 자, 여기까지 오늘 그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. 마지막까지 영상 그 시청하시는 그런 헤비트, 습관, 정경사 TV 들어줬으면 그런데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. 한꺼번에 처음부터 대개 20분 넘어간 롱폼 영상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진행해 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갔다가 저 사람 저거 저렇게 떠들고 저런 영상 정경사 TV 영상만 보고 입찰 봤는데 손해봤다든지 끔찍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. 그러니까 성실성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정경사 TV 구독, 좋아요, 알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